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TV 토론을 하는 야당을 보니 평소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 사람이 책임자가 아닌가 했던 사람이 다소 실망을 안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누가 해도 정권만 바뀌면 괜찮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상했던 대로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하게 보면 대장동 땅을 놓고 몇몇이 의기투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운 다음 성남시장과 연줄이 닿는 사람을 통해서 토지를 공공의 이름으로 강제 수용하고, 이를 주관한 성남시의 주변 부설물을 성남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다음 나중에 혹시 탈연할 것을 염려해서 내적으로는 권순일 같은 법률 전문가를 보초 세우고, 외적으로는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입막음을 위한 보험으로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 같은 무차별 방호막을 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15명의 직원이 4천억을 벌어들였다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이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뇌물인지 아닌지는 그 아들 비슷한 대리급 수준의 다른 직원은 과연 얼마를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받았다면 성과급이고 적게 받았다면 뇌물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검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등이 연루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일이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고 1억을 투자해서 1,200억을 버는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죠. 네, 반드시 그 진위를 낱낱이 밝혀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언제나 얌전한 척하고 뒤로는 온갖 부정을 저지른 줄 짐작은 했지만 정말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간에 반드시 모든 불법 재산을 몰수하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당연시되고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아 국민만 몰랐던 이 토건 부정, 대장동뿐만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또 다른 대장동 사건이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모든 토건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모든 비리의 원천은 인허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 이 사건은 결코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쳐야 할 것이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고, 사람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 인허가권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20대 대통령은 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다시 북한이 우리 대통령 선거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것은 이 방법으로 재미를 좀 봤다는 얘기인데, 우리 재산을 폭파한 기억이 생생한데 남북회담 장소를 만들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언지를 또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되는군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다시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쏘아대니 돈이 없다는 게 빈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잊지 말라는 듯이 말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선거에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킨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면 필요에 따라 남북회담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과 김정은은 또 무슨 얼토당토하는 남북 합의서를 체결하고 차기 정권에 들이밀지 모를 일입니다.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남북회담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은 우리 돈으로 지을 경우는 북한이 아닌 남한 땅에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좋은 생각으로 개성공단으로 만들어 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니 이제는 또다시 공단을 만들게 되면 남한 땅 파주든 문산이든 이런 곳에 짓고 북한에서 인력만 공급받으면 될 일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같은 것도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지어야 하고, 교통이 불편하다면 북한이 잘하는 것 천리마든 만리마든 스스로 지어서 제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우리 돈 들여 건물 짓고 공단 가동해봤자 맨날 부수고 또다시 발목 잡고, 이런 협상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만일 회담을 하려면 반드시 야당 의원도 함께 참석시켜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거부하더라도 이벤트가 아니라면 민주당이 남북한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 회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진정성이 느껴지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남북 합의서가 힘을 얻고 합의대로 실천될 수 있으며 북한 당국자에게도 그들이 늘상 말하는 남조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의 모든 합의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상호 신뢰를 키울 수 있고 통일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류국가 교육정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교육정책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대학을 가죠. 문제는 유명 대학 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학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명칭들이 많습니다. 그저 부모들이 자신들이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자신들이 힘들고 고달파도 당연하게 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목표가 뚜렷하다면 부모의 뒷바라지는 희생이 아니라 보람이겠지만,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남들이 가니 내 자식도 보내야 한다는 그야말로 등 떠밀려가는 생소한 대학은 부모에게는 헛수고고 자식에게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자식에게 들어가는 학원비, 등록금을 모으고 저축하면 충분히 부모들의 노후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버는 족족 자식들에게 올인합니다. 이젠 우리도 교육정책의 대변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끼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끼, 노래를 잘하는 끼, 발명을 잘하는 끼, 운동을 잘하는 끼, 글을 잘 쓰는 끼 등 우리의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절대의 끼가 각각에게 있습니다. 이 끼를 일찍 발견하여 밀어주는 것이 본인도 지치지 않고 부모가 돈을 써도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재능을 나타내는 나이들이 보통 이러면 3, 4세부터 시작해서 늦으면 초등학교 3, 4년 사이에 대부분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음악가나 체육인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특기를 발견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즉 기초 과목에다가 체육이나 문화, 예술, 공작 등 특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덕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3, 4년을 재능 발굴을 목표로 해서 집중 운영한 뒤에 이후 특기별 교과를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즉 대학처럼 전공별 학습을 하자는 것이지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인수분해, 2차 함수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이게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어려서부터 집중 교육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뉴스를 보니 민족사관고등학교가 폐교 위기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습니다. 민사고는 그간의 실적으로 보아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영재들을 모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이 학교 학생들이 우리 앞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평준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교육의 평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평준화는 보통 수준의 국민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정치가 국민을 다스리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있고 똑똑한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서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뒤섞여 놓고 가르치면 교사도 학생도 보통 수준밖에는 못 됩니다. 결국
공교육은 잠자는 시간으로 바뀌고 진짜 공부는 사교육으로 올인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된 이런 제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사교육은 유명 학원이 몰려있는 대치동 집값을 올리는 단초가 되었고 강남 8학군이 유명세를 탄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이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누구나 학원을 다니고 부모들은 힘들게 돈 벌어서 학원에 다 갖다 줍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원보다 몇 배 더 나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공공교육의 산실이고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그 뿌리를 내린 자랑스러운 학교를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없애려 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미래나 설계가 없는 정치적 궤변일 뿐입니다. 오직 정치적 잣대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탭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관심 없어하는 분야에 억지로 밀어넣을 게 아니라 그가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이제는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자녀가 좋아하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성과 호기심을 분리하는 세밀한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가들의 연구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진흙탕 대통령 선거와 이에 편성하려는 북한의 저의와 교육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